신혼 기간 동안 둘이서 3년만 모아봐요. 그러면은 1억 800만 원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의 닥터 이재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은 결혼 후 그리고 출산 이후에 어떤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이전의 계획은 어떻게 잡아야 그 이유가 편한지. 자,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신혼부부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저 닥터 이재물을 엄청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 전에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 결혼 전에 내가 돈을 쫙 모아, 그리고 결혼하면 돈이 없어, 이런 경우를 만들지 말라고 제가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에 대한 영상은요, 요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요, 결혼자금 5천만 원 꾸역꾸역 모아, 그래서 꾸역꾸역 모아갖고 결혼을 딱 해.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또 결혼하고 나면 어떡해요. 신혼생활을 막 즐기고 싶어지잖아. 그러면서 또 막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추억들을 쌓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막 신혼생활을 막 즐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떡하니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막막한 거예요. 모은 돈은 없는데 갑자기 아이까지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이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누누이 언급하는 거 있죠. 월급의 3배는 뭐다? 비상금. 요 비상금과 그 다음에 노후자산과 조그만한 어떤 종잣돈 주머니, 요 정도는 차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결혼 비용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요 예산 안에서 결혼하기가 조금 힘들어 라고 하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뒤로 미루든지 방법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을 딱 해. 그런데 둘이 합쳐 비상금 넉넉하게 있어. 자, 둘이 합쳐서 종잣돈 규모도 조금 있어. 자, 그리고 둘이 합쳐갖고 노후 준비도 조금 돼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의 어떤 계획이 조금 더 평탄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신혼은 즐기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현실이야. 전투태세 돌입! 이라는 또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전에 신혼생활을 또 겪게 되면 막 즐기고 놀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 가고 이제 우리들의 자유시간이니까 라고 하면서 막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혼부부들께 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신 어떤 고객분들을 만나면 평균적으로 급여가 280 정도 돼요. 자, 28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분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56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300만 원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목이 잘려도 절대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씩 돈을 저축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혼 기간 동안 둘이서 3년만 모아봐요. 그러면은 1억 800만 원이에요. 그 1억 800만 원 정도를 모아두시고 자녀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면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시게 되면 보통 임신 전후 그리고 출산 이후에 또 1년에서 2년 정도 아예 그냥 쉬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 가계의 소득이요, 맞벌이로 벌던 거에서 외벌이로 혼자 벌게 되잖아요. 비축돼 있던 그 돈들을 조금씩 끌어오면서 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혼 때부터 완전히 주거 안정을 갖고 시작하는 어떤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셋집에서, 그리고 좀 작은 집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출산 이후에 또 둘이서 맞벌이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정확하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구열이 또 이제 중요하게 되고 이 학군이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는 조금 더 여유로운 어떤 그런 삶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젊었을 때 벌어야지 언제 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은요, 세 번째가 바로
주택 마련 서두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자녀가 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의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결혼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어떤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계획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세 2번 정도 산다. 아니면 전세 3번 정도. 자,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잖아요. 자, 2년이니까 전세 2번이면 4년이잖아요. 그러면 전세 한 3번 정도 산다. 그러면은 6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자, 제가 맞벌이 해갖고 560 번다 그랬죠, 보통. 그러면 그 560에 300만 원 그렇게 9년만 모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3억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이 전세자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드로 깔았던 돈이 한 1억 정도, 평균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4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0대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40대에 한 5억에서 6억짜리 집을 사고 그리고 나서 한 1, 2억 정도만 더 갚으면 되잖아요.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정확하게 가져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어떤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비부부들이나 신혼부부분들은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됐으면 이제는 어떤 공동의 의식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노후예요. 그리고 보장이고요. 그 부분은 또 왜 들어가냐면 결혼 이후엔 되게 중요해요. 혼자 살 때는 상관없어. 뭐 어떻게 되든 뭔 상관. 나 혼자 내 몸 하나 책임지면 되는데. 자, 근데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후도 같이 해결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소득 생활을 하다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어떡할 건데 라는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예전에는 막 단기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돈을 불리는 어떤 그런 성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에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황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자, 집을 사더라도 3년 동안 1억 모아. 그러면 그 1억은 6년은 거치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거치 기간 동안은 우리가 뭐 채권을 매입해 놓는다든가. 자, 채권도 대표적인 황금성 자산이죠. 자, 채권,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원화보다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달러나 혹은 금이나 이런 대체 투자군들. 자,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묶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원화로 관리했을 보다 좀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노후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해소를 해야 돼요. 우리 예비부부 때나 아니면 신혼부부 때 이게 준비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생 못한다 또. 그 대부분 40대, 50대 이 이제 접근하신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이거를 준비해 놓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이 들수록 힘들어져요. 왜? 들어가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지출이 많아져요. 자, 결혼할 때보다 결혼 전이 돈 덜 들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둘이 사니까 돈 더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놓잖아요. 그럼 자녀 나면 또 들죠. 그럼 우리 주거 이제 뭐 마련해야 되는 대출 이자 또 계속 나가죠.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비부부들이나 아니면은 뭐 결혼 5년 차 이하의 어떤 신혼부부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 얘기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보다 결혼 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결혼하고 내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혼은 즐기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현실이다. 뭐라고요? 전투태세 돌입이라고요. 월 얼마요? 월 300만 원씩은 무조건 때려 박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주택 마련.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우리는 젊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 가족 공동체의 어떤 자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와 보장 자산 준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황금성 자산을 많이 활용하자. 뭐 채권이나 아니면 대체 투자군으로 금이나 달러, 원화 가치보다 높은 상품들을 좀 활용하자라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많은 예비 부부분들이나 우리 신혼부부분들이 오늘 이 영상 보고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